우리 세금 41억 원이 자격도 없는 김건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책정된 공사비는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부하 직원에게 90분 동안 욕설을 퍼부은 뒤 근거도 없고 현장 실측도 없이 41억짜리 견적서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3배입니다. 국민 세금 3배가 검증 한 번 없이 집행됐습니다. 관저공사 하나가 이 지경인데 다른 국가 사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2차 종합특검이 지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대통령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최측근인 총무비서관에게 무려 약 1시간 반 동안 크게 화를 내며 욕설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관저 내부 공사 예산이 당초 책정된 것보다 거의 3배나 늘어났던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관저 이전 업무를 잘 안 챙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혼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을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 본인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다 욕설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는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20억 원대의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 윤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2차 종합특검은 이 통화를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내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특검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관저 내부 공사 예산이 늘어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원래 책정됐던 예산은 14억 4천만 원. 하지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g은 거의 3배에 달하는 41억 1,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장 실측도 하기 전에 21g이 이 견적부터 산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던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예산 전용을 승인한 기재부, 즉 현재의 기획예산처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 욕설 경로를 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향해서 지금 종합특검이 이제 그렇습니다. 관저 의혹들 수사하고 있는데 예. 야, 1시간 반 동안 욕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경로를 1시간 반 동안 이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늘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58분 이야기한다. 59분 대통령. 59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처음 캠프 대변인했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폭로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말인데 뭐 그러한 말하기 좋아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권력을 잡고 나서 굉장히 좀 흉악해진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진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반 동안 무려 90분간 라이브로. 그리고 이제 욕설. 한동수 이제 변호사가 본인이 겪었던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본인이 이제 몰렸을 때 사람이 들어오라고 한다면은 뭐 책상에 발을 올리고 굉장히 아주 이제 포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겹치고 겹친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고요. 남는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자 자리는 사실 최고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발현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우리 워낙 선거 상황이 중요해서 이 얘기를 잘 못했는데 윤재순이라는 사람이 구속됐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윤재순의 관계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순이라는 사람이 총무비서관 때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보여줬던 태도들 다들 기억을 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은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 살림을 책임지는 그 윤석열의 복심 같은 존재고 윤석열의 수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윤석열이라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게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게 됐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맥락을 철저하게 보여준 상황이라고 봅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경로하고 욕설한 다음에 달라진 것은 당초에 14억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41억 1,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자격 업체죠. 21g한테 이게 넘어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과 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붙잡고 1시간 반 동안 퍼붓고 욕해서 만들어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 관저 이전 공사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다 뒤틀려져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 이번에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대기 비서실장도 구속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의외의 곳에서 성과를 내고 네.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만 지금 구속자가 꽤 두 그렇습니다. 명이나 지금 나와 있는 예.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대충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g 대표 부부는 지난해 4월 4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날입니다. 21g 대표 김모 씨는 부인에게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됐다. 연락 온 것은 없냐며 정권이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특검 출범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던 때입니다. 김모 대표는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로 가 김건희 씨를 만난 것으로도 의심받습니다. 관저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스크린 골프장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스크린 골프장. 그게 말이 됩니까? 현대에게.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에 제가 찾아낸 다다미빵. 와. 다다미빵. 그런데 제가 사실은 다다미빵 답변 안 하면 뭐 말할 게 없었는데요. 히노키 땅 탁 던졌는데 탁 잡혔어요.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었고. 다다미빵은 어떤 제보를 받긴 받았으나 네. 예, 그래도 이자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21g 사진. 네. 예. 그래서 이 다다미빵을 저희가 찾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다다미빵 넣었느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들이미니까 예, 다다미빵 넣었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 대통령실 사진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 다다미빵과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찾아서 딱 그렇습니다. 보니까 본인의 기억에도 넣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차 다 봤구나 이러고 딱 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탐정. 히노키탕 다다미빵. 다다미빵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에 그걸 중축에 2층에 있답니다. 2층에 증축하고 그런 곳에다가 다다미를 깔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리고 히노키탕도 그리고 저희가 가서 차마 떼가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 정자잖아요. 정자. 그 정자는 일본풍의 정자입니다. 일본풍의 정자고 그 정자를 거기다 심어놓고 가고요. 그 정자하고 똑같은 사진이 든 족자를 거기다 걸어놓고 갔습니다. 그 족자도 일본풍인 거죠.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는 거죠? 족자도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족자도 두 개가 있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게 네. 이제 정자가 그려져 있는 족자잖아요. 그 정자가 들어있는 네. 족자. 네. 왜 남겨놓고 갔을까요? 왜 남겨놓고 갔을까요? 제가 추로 먼저 해볼까요? 네. 이것도 뭔가 주술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거 다 훼손하고 갈 수 있었잖아요. 시간이 치우고 가죠, 당연히. 치우고 훼손하고 갈 수 있는데 뭔가 주술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니까 저걸 저대로 놓고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아, 놔두고 가면? 아니 다 훼손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정자도 개수영장이야 뭐 그걸 치우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자 정도야 치울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남겨놨느냐. 족자도 왜 남겨놨? 갔어요. 근데 정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예.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족자는 그럼 왜 두 개가 무서운 있냐고 안에.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너무 음모처럼 가면 너무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김건희나 윤석열은 우리의 상상 영역을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근정전이나 경회로 간 게 단지 구경만 하러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게 특히 저기 위에 용상에서 앉았다는데 그 용상은 지금까지
그 관람객도 그 근처에 못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이프 가드 막아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위에 올라갔다는 게 그게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이게 용상이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자리고 뒤에 이제 1월 오봉도라고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걸려 있는데 이게 천지 자연과 왕권이 이렇게 조화된다. 그래서 왕들도 당시 조선시대 왕들도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그냥 오다다닥 올라간 게 아니라 가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올라가서 앉아서도 절을 하고 뭐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함부로 일어나는 데가 아니었대요. 그 의미가 있는 데인데 종묘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뭔가 이상한 짓거리나 훼손을 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지을 그런 수가 생각이 없습니다. 들 수 있네요. 네. 이상한 짓거리와 훼손과 그리고 곳곳에 일본식의 그 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우리 주요 맥이 있는 곳마다 박아둔 것처럼 그런 것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이상하니까요. 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김건희를 향해서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고 그러고요. 김건희 씨가 6시 10분쯤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퇴정을 해서 김건희 씨 없이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막 고성이 오고 가고 막 사기꾼이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나왔다는데요. 지금 건진법사도 나 김건희한테 줬던 목걸이 여기 있다 또 자진서 갖다 내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또 우리 임성근 씨도 갑자기 막 기도빨로 20짜리 비밀번호가 막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뭔가 좀 기류가 바뀌는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임성근은 완전히 위증이고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겠다고 했고요. 거짓말쟁이. 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들의 잘못으로 우리 최혜병이 아니 재해재난 복구하러 갔다 목숨을 잃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를 그 도와달라고 온갖 곳에다가 손을 뻗쳐놓고 그것이 다 들켰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니 그 자는 대한민국의 김계환 등 그 국방 관계자를 다 흔들어 놓은 그리고 국방을 위태롭게 한 자이고 그래서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아주 농후한 자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아까 말한 그 수원 3인방이 구속시켜야죠. 수원 3인방이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그 수원 3인방과 조이대 아마 온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또 사실은 사법부 관련해가지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정치하게 민주당에서 조금 잘 더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기현이 그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았다잖아요. 네. 20번 여자가 나오는 집에서.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여자가 나오는 집이 아니라 그랬다가 제가 이 보도자를 잘 보니까 지기현이 있을 땐 여성 접객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자가 나오는 집이 저랬더니 아닙니다, 의원님. 지기현이 있을 땐 여성 접객원이 없었지만 지기현 가고 나면 여성 접객원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다. 인수위 시절 시작한 관저 및 집무실 공사 아마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인 21g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무작위업체인데 여기에다 공사를 맡겨서 결국은 호화시설,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또 뭐 반려견 수영장 의혹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 21g 김태형 대표가 나와가지고 관저에 흰옥기탕과 다다미 방을 시공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작년에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저에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시설 없다.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백한 위증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사우나 시설이나 스크린 골프장 시설 지금 있나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집무실 관저에 두 곳의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1m 높이 정도 되는 파란색 목욕탕 타일이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 수영장 수십 마리 애완견을 키웠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UA 대통령 초청 차담회를 위해 만든 종용령 시설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혹시 해당 수조가 언제 어떤 정도 비용이 얼마 든지 아시나요, 실장님?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23년 9월 달에 설치됐고요. 비용은 1억, 대통령실 예산. 이거 비용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용도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환수해야 되는다고 생각하고요. 경호처 기획실장 직무대리님, 수조 옆에 대리석을 깔아둔 이유가 외비 방문 때 식사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어때 확인 가능하세요? 네, 존경하는 의원님, 네. 질의하신 사항은 경호처 서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호처 기획실장 업무 아니세요? 예, 그 관저 부분은 이 내용을 아시는 좀 비서실에 계신 누가 있나요? 비서실에 서관 사항. 누가 있나요, 비서실에? 관리비서관이 담당할 텐데요. 아마 의원님이 이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까지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원체 네, 서류라도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테이블을 만들었다, 뭐 차담했다, 뭐 또 수조 옆에서 공연까지 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나, 골프 시설 이게 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진석 실장이나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거짓말한 숨겨한 이유가 뭐냐면 업체 선정, 공사, 자금 집행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장님, 스크린 골프장이 경호 시설인가요? 네, 스크린 골프장은 경호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스크린 골프장에 경비 처소 공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경호처 예산을 썼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좀 참고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한겨레 신문의 김남일 기자가 쓴 어제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런 맥락인데 이게 준공 검사 조서라고 나오는데 이 준공 검사 조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공사를 원래부터 이제 국가적인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하잖아요. 네. 설계에 따라 그렇죠. 시공. 예. 그리고 이제 준공을 받아요. 맞습니다. 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다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했고 거기에 뭐 얼마가 들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준공 검사 도면과 조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그것을 결산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사는 완전히 거꾸로 시행됐잖아요. 뭐 촉구하다는 이유로 관저 공사가 촉구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거꾸로 됐어요. 시공부터 하고 그다음 막 계약하고 그러면서 시공 봐가면서 설계도 고쳐가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막한 거죠. 정말 이건 막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개혁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할 감사원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 2번 나와요. 그 준공검사 조서라고 하는 게 이게 관저 공사가 1차 계약과 2차 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1차 계약은 7월 1일 날 있었고 왜냐면 돈이 마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마련이 안 됐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부터 들어가는 게 얼마가 들을지도 모르고 예,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예비비로 14억을 마련했는데 이 21g이 처음에 견적서 낼 때는 이게 41억이 필요하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그 준공 처리 조서를 22년 7월 21일 날 작성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짜죠. 허위죠. 이게. 여기에 그 준공검사 1차 돈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전혀 말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가라라고요. 가라. 일본말로. 일본말 쓰면 안 됩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짜로? 속칭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준공 내역서 준공 조서라는 걸 8월 26일 날 이번에 이렇게 내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1차 준공 검사 조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 공사가 발주처가 중요한 게 발주처예요. 이 발주처는 행안부예요. 발주처가 공사를 했으면 원래 그 시방서도 있어야 되고 설계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국가 계약에 따라서 뭐 미장공사에 얼마 뭐 철골공사에 얼마 뭐가 들어가고 자재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나라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21g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8월 26일 날 이 준공 검사 조서라는 걸 또 허위죠. 완전히 이게. 예, 가짜로 내는 거죠. 근데 국가개혁법상에 보면은 그 준공검사 조서에 2폐하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2폐하에 또. 서명.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오프라인에 반드시 나와서 자기가 확인하고 뭐 우선 내가 이 조사가 완전히 뭐 잘못됐다는 건 그건 이게 하고 그나마 또 가짜라도 또 서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폐하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여기 설계업체 이 사람이 이제 주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서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서명하는 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서 업자가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업자도 서명하고 공무원도 서명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 근데 이 업자는 중요한 업자인데 나는 그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갔고 그래서 다음에 뭐 해달라고 해서 내가 사인해줬다. 이거 완전히 가짜죠. 모든 게. 그리고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발주처하고 업자들하고 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건. 공사 준공 내역이 나오면. 그러니까 행안부도 이 공사 감독자나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도 굉장히 찜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자기들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청사관리를 할 때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가운데 계약 잘못해가지고 수없이 징계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찜찜한 거예요. 이걸 독박 쓰자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비서실도 와서 사인해라. 대통령? 비서실도 그러니까 비서실도 넣어요. 그래서 이 사인하는 사람이 제가 정확히 수는 안 세봤지만 뭐 10명 이내가 돼요. 이렇게. 세상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두 국가개혁법 위반이고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런 파는 구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이게 공사가 완전 억울해져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허위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검찰이나 나중에 정권이 뭐 바뀐다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원전 비리 수사 이상이다. 그래서 원전 비리 이상이다. 행안부 장관과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거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검찰은 뭐 물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건 없는 것이지만 이건 뭐 역사에 반드시 드러날 또 하나의 사실이니까. 이상민 장관하고 비서실장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둘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수사를 두고 한다면 두 사람이 저는 직권남용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건 보면. 개판이에요, 솔직히. 이게 엉망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급한 얘기는 안 해요.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태초에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관조공사가 급한 거 인정. 근데 이제 해필이면은 21g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가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는 종합 건설 면허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요. 종합 건설 면허가 없었고 인테리어 업체면은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를 사실상 바지로 내세워서 종합 건설 면허가 이제 있는 데를 바지로 내세워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21g이 본인이 이거를 수주를 한 다음에 이 감사원 보고서나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도급을 맘대로 줬어요. 허락을 안 받고. 37개 업체한테 37 자기하고 평소에 거래 관계가 있던 37개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이 사실을 저기 경호처나
뭐 이렇게 행안부에 통보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상당수가 미등록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보안이 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뭐 미등록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노가다 하고 막 망치질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도 감시도 안 된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누가 이거 추천했냐. 감사원도 결국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다. 알고 싶지 않죠. 알고 싶지 않은 거지. 예. 그 뭐지? 아는데 아는데 말을 예, 못하는 알고 거 싶지 아니에요? 않은 거죠. 예. 김호진 비서관의 조사를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누가 추천했는지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했다. 저는 그 김호진 비서관이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칭 MB계로 알려진 분이고 이번이 그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이제 좀 그 실세로서 뭐 권세가 있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은 기자들 사이에 났었는데 끝까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의 발언을 했다. 이거 뭐 검사들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김웅 전 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주 그렇죠. 좋은 그렇죠. 얘기죠. 아주 좋은 네, 아주 거죠.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준공검사 조서를 해야 여기서 사인을 해야 사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돈을 주지만 이게 없이 잔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저공사라는데 36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36억 원이 이게 맞게 쓰였는지 지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이게. 추정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해봐가지고 36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그 또 21g이 돈을 다 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합쳐보고 수익을 가져간 걸 보니까 총액으로 그렇게 따져서 나눠봤더니 21g은 8%가 이익을 가져갔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때려서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업계에서 그 유지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게 이제 여기 얘기 감사원 보고서 취지가 그런 취지고. 아까 이제 김호진 얘기 나왔으니까 참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반드시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기억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이건 기억나면. 모르죠. 나중에 이제 또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이 준공검사 조서를 갖다가 사인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준공검사 문제에 대한 이제 보고를 받아요. 저 아까 권준영한테 받겠죠.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서 받고 나서 대답이 뭐냐면 그 막연히 업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업체에 어떻게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난 중공검사 뭐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빨리 돈 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우리 언론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기사를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말로 하니까 조금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100분의 1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